결혼은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고 그 안에서 가장 미묘한 관계가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30년을 함께 지내온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시작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대부분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행동이 결국 며느리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한번 돌아선 며느리의 마음은 다시 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며느리 없는 자리에서 며느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가족들 앞에서 며느리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언급하는 순간 며느리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며느리는 요리를 잘 못해서라는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더 이상 그 집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에서 항상 조심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 며느리를 뒤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신뢰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소문통입니다. 이 작은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며느리의 친정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너희 엄마는 이렇게 하던데라거나 너희 집에서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줬니라는 말은 며느리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입니다. 며느리는 자신만의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이 이 집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친정과의 비교는 며느리에게 이중의 상처를 줍니다. 하나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뿌리를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자신을 낳고 기른 부모와 집안이 비교당하는 것을 어떤 며느리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며느리의 육아 방식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내가 키워봤으니까 안다는 말로 시작되는 모든 조언은 며느리에게는 자신의 모성을 의심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육아는 시대가 바뀌면서 방법도 달라집니다. 예전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거나 며느리의 방식을 틀렸다고 지적하는 순간 며느리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머니로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아이가 울면 무조건 안아주면 안 된다거나 이유식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강요는 며느리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아이를 기르는 방식마저 간섭받는다고 느끼며 점점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며느리 앞에서 다른 며느리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옆집 며느리는 참 잘한다거나 누구네 며느리는 이런 것도 척척 해낸다는 말은 며느리에게 자신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비교는 며느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더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며느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며 점차 시댁에서의 모든 활동에 소극적이 됩니다. 특히 명절 준비나 가족 행사에서 이런 비교가 나올 때 며느리는 자신이 이 가족에서 얼마나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며느리는 최소한의 의무만 수행하려 하고 마음으로는 이미 이 가족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며느리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언제 둘째 가질 건이라거나 남편과는 사이가 어떠니 같은 질문은 며느리에게 극도의 불편함을 줍니다. 부부의 사생활은 그들만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며느리는 자신의 사생활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것 같은 불쾌감을 느낍니다.
특히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압박은 며느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개인의 계획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기대나 요구를 하는 것은 며느리를 출산 도구로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간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월급이 얼마니거나 적금은 얼마나 들고 있니 같은 질문은 며느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며느리는 이런 질문들 앞에서 대답해야 할 의무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한다는 분노도 함께 느낍니다. 이런 감정이 누적될수록 며느리는 시어머니와의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또한 며느리의 직장 생활에 대한 간섭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니라거나 아이가 있는데 왜 일을 계속 하려 하니 같은 말은 며느리의 삶의 방향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자신만의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경제적 필요나 개인적 성취감 때문에 일을 계속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아이에게 집중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며느리와 아들 부부가 함께 결정할 문제이지 시어머니가 개입할 영역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들이 반복될 때 며느리는 자신이 이 집에서 독립된 개체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선택권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며 점점 시댁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행동들의 공통점은 며느리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아들의 부속품이나 집안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로 취급하는 순간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듭니다. 며느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이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는 식의 기대나 시어머니 말씀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압박은 며느리를 점점 더 위축시킵니다. 30년을 함께 지낸 며느리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런 작은 상처들이 쌓여서 큰 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해보자는 마음으로 참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을 최대한 줄이려 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할 때도 최소한의 대화만 나눕니다.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거나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변화를 시어머니가 느낄 때쯤이면 이미 관계 회복은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시어머니 대부분이 악의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위한다는 마음이나 가족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라고 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의도보다 자신이 받는 느낌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도 며느리가 상처받는다면 그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며느리를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의 선택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자신만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성장해온 독립된 개체입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댁의 방식에만 맞춰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의 방식이 옳다고 해서 며느리의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이런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며느리를 교정하려 하는 순간 갈등이 시작됩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부족한 존재로 취급받는다고 느끼며 점점 더 위축되거나 반발하게 됩니다. 현명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방식을 관찰하면서 좋은 점들을 찾아내고 인정해줍니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며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거나 이렇게 하니까 더 좋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인정을 받을 때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가족에 참여하려 합니다. 반면 계속해서 지적과 교정을 받는 며느리는 자신이 이 집에서 불완전한 존재라고 여기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점차 모든 것에 소극적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서는 며느리가 참고 양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기대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대부분 교육받고 사회생활을 경험한 주체적인 여성들입니다.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이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대신 서로를 동등한 관계로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로부터 배울 점이 있고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경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 존중의 관계가 형성되면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고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상처받은 며느리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시어머니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고 모든 말과 행동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선의로 한 말도 며느리에게는 또 다른 간섭이나 지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시작이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대화 자체를 피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며느리에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당장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며느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자신도 되돌아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동안의 행동 중에서 며느리에게 상처를 준 부분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며느리를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며느리를 힘들게 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명이나 자기 정당화가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 말입니다. 그동안 내가 며느리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는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사과는 며느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하지만 사과 후에도 예전과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며느리의 신뢰는 더욱 깊이 손상됩니다.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변화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고 그 경계를 존중할 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며느리의 육아 방식, 부부 사이의 문제, 경제적인 계획, 친정과의 관계 등은 시어머니가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대신 며느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시어머니의 자세입니다. 며느리가 먼저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청할 때 그때 비로소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런 기다림의 자세는 며느리에게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능력이 있는 성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성장 배경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란 며느리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대신 며느리만의 장점과 특별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이런 점이 정말 좋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긍정적 시각은 며느리에게도 전달됩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며느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시댁 일에 참여하려 합니다.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계속해서 부족한 점만 지적받는 며느리는 점점 더 소극적이 되고 방어적이 됩니다. 어차피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최소한의 의무만 수행하려 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피하려면 시어머니가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며느리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어떤 시어머니가 되고 있는가를 반성하고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를 헤아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적대적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역시 화목한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상처와 실망이 며느리의 마음을 점점 닫게 만듭니다. 이 사람과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구나라는 포기감이 며느리를 냉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완전히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는 수없이 참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마음이 있을 거야라며 자신을 달래고 조금만 더 참아보자며 관계 유지를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받을 때 며느리는 깊은 허탈감을 느낍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부족한 부분만 지적받을 때 며느리의 마음은 급속히 식어갑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의무적으로만 행동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며느리는 시댁 일에 최소한만 참여합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나타나고 가능한 한 빨리 자리를 뜨려 합니다. 예전처럼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미리 챙겨서 준비하는 일은 없어집니다. 이런 변화를 느낀 시어머니는 때로 요즘 며느리가 예전 같지 않다며 불만을 표합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며느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대신 며느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라며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변화 이유조차 이해받지 못한다는 더 깊은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문제는 이런 관계 악화가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을 지켜본 아이들은 가족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커서 결혼하면 저런 일들이 생기는구나라며 결혼 자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아들의 경우 나중에 자신이 결혼할 때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들은 그의 결혼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며느리도 시댁에 가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힘들어하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갈등을 감지하며 불안해합니다. 결국 모든 가족 구성원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며느리를 단순히 아들의 배우자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만의 장점과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며느리를 지적하고 교정하려는 마음보다는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끼게 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쌓여갑니다. 물론 이런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는 온 가족의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가정에서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의 핵심은 서로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며느리를 교육하고 교정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면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이미 완성된 한 사람의 어른으로 보고 그의 방식과 선택을 존중한다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30년을 함께 지낸 며느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실 때 나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강요나 압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존중과 이해로는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며느리를 한 사람의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은 결국 모두 며느리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며느리 없는 자리에서 험담하기, 친정과 비교하기, 육아에 간섭하기, 다른 며느리와 비교하기, 사생활에 개입하기 등은 모두 며느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들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피하고 대신 며느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하나의 가족으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 이해와 배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정성스럽게 가꿔 나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시어머니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통해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경계와 예의에 대해 함께 돌아봤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큰 사랑이 되고 작은 무관심 하나가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에 따뜻한 이해와 존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